자, 제목이 내 안에 잠든 위대함을 깨우라. 그죠? 내 안에 잠든 위대함을 깨우라. 자, 우리 내면에는 위대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위대한 잠재 능력.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잠재 능력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30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자, 하나는 위대함의 길이 있고 하나는 평범함의 길이 있습니다. 자, 위대함은 탄생의 스물을 활용을 하는데 평범함은 탄생의 스물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탄생의 스물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탄생의 스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선택의 힘, 두 번째는 네 가지 지능. 원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가지 지능. 네 가지 지능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네. 네 가지 지능이 어떤 지능이죠? 자, IQ는 아실 것이고, 네. IQ, EQ. IQ, EQ 그 다음에 그 PQ, SQ, CQ. CQ는 뭐예요? CQ? 음, IQ, EQ, SQ, PQ, CQ는 네. 소셜 그거 아니에요? 아, 사회적인 지시요? 사회적인 게 아니요, 저기 PQ 아니. 일단 그 뒤에 제가 설명할게요. 네네. 우선 IQ, EQ, PQ, SQ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탄생의 스물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런 순차적 과정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인생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은 어떤 거죠? 이런 이제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인생을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인생은 뭐냐면은 외부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의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맞는 인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성형 수술하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자,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인생이냐 아니면은 내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맞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느냐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자기 가치관에 맞게 또 열정을 키우면서 자기 비전에 맞는 인생을 사는, 이게 이제 창조적인 인생인데, 이제 문화적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기준이죠. 사회적 기준. 이른바 이제 사회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대기업에 맞는 인간형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생각하면 대기업에 맞는 인간형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대기업에 맞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기능적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원하는 인생이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자,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럼 내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재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적 인생은 삶의 예술 작가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기능적 인생이라는 것은 내 개성이나 내 재능이나 내 가치를 포기하고 어떤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직이 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지금 이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자, 기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너는 네 개성을 살려가지고 네가 이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뭐 예술가가 되든지 뭔가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 들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부모님이네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왕이면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좋다. 뭐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의사, 변호사, 사자는 더 좋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게 다 기능적이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안정성은 있는데 창조력은 퇴보가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창조적인 인생은 약간 모험적일 수도 있고 좀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 즉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자기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창조적인 인생이 좋아요? 기능적인 인생이 좋아요? 어느 쪽이죠? 창조적. 창조적인 인생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함은 내면의 소리를 찾는데 평범함은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내면의 소리가 뭐냐 뒤에서 다루겠지만 바로 비전, 규율, 열정 그리고 양심에 맞는 인생. 이걸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뭐냐면은 뭐 피해 의식, 뭐 탐닉, 뭐 사회적 거울, 에고에 적합한 인생. 예.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대함은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평범함은 잠재 능력이 억압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대함은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시키는데 평범함은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뭐 꽃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래포구에 가면 꽃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게를 바구니에 넣어놓으면은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하면은 다른 꽃게들이 다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잘린 꽃게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은 야 너까지 게뭐 예술을 한다고 너까지 게뭘 사업을 한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 여기 이제 이명수 선생님이 내년에 2000시에 이제 우리 첫 만남 웃음 스피치 프로그램을 개설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옆에서 뭐 박수를 보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그분들보다는 아마 붙잡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그냥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살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탄생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먼저 좀 공부를 해봅니다. 탄생의 선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가지 지능,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선택할 자유와 힘.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바로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더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 사냥개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냥개는 많죠. 사냥개는 자극과 공간 사이에 반응 사이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냥개를 때리면 사냥개는 가만히 있을까요? 울까요? 울어요. 인간은 때리면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선택하죠. 이 차이가 뭐죠? 사냥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 바로 반응하는 거지. 때리면 그대로 우는 거죠. 짖는다든지. 그죠? 근데 인간은 맞았을 때 여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장난친다고 때렸는지, 내가 잘 되라고 때렸는지, 훈계한다고 때렸는지, 뭐 나를 그냥 구타를 하는지, 막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겠죠. 이 선택에 의해서 사람은 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수록 우리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넓어야 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단 말이야. 자, 항상 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잘 봐봐요. 어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호영 선생님, 술을 마실 때 A라는 사람은 소주만 잘 마셔. 근데 B라는 사람은 소주도 잘 마시고 막걸리도 잘 마시고 맥주도 잘 마시고 양주도 잘 마셔요. 그러면은 술자리에서 누가 더 긍정적일까요? 술을
다양하게 마시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그러겠죠? 자,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인 관계도 나는 내 또래 같은 동성끼리만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나이가 위아래 10년 뭐 남녀 구별 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를 누가 더 잘하죠? 더 잘하는 사람. 그렇죠. 다양성이 선택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죠. 자,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각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니까 오늘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겠네? 이 하나의 생각에만 꽂혀 있으면 아마 비 내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이 심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공기가 깨끗하게 청소될 수도 있고 우산 파는 사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겠네. 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요. 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하나의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가 중요하답니다. 선택의 범위.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차원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의식. 자, 따라하세요. 자아의식. 두 번째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 네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랑이 부족한 1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해라. 그러면서 나를 터무니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봐,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내 운명의 창조자이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이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다. 나는 사랑의 빛이다. 나는 풍요의 신이다. 나는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뭐 어쨌든 나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다.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내 삶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루어질 수 있죠. 네. 꿈을 실현할 수 있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라는 이 개념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상력과 양심의 힘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상상력과 양심의 힘을 결합시켜서 미래의 비전을 창조해요. 비전. 자, 비전을 창조합니다. 근데 왜 상상력과 양심이 결합이 되어야 될까요? 자, 양심이 결합된 비전과 양심이 없는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자, 양심이 결여돼 버리면은 히틀러 있잖아, 히틀러. 히틀러가 그 어떤 세계를 파괴시키는 이른바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라는 잘못된 비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심이 결여돼 버리면은 세계를 파괴시키는 비전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양심이 양심이 결합된 비전은 뭐냐면요, 세상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그러니까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의 비전, 뭐 테레사 수녀님의 비전, 뭐 간디, 자 인도를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간디의 비전, 뭐 이런 이제 그 사랑이 있던 비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상상력과 양심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독립의지. 독립의지는 뭐냐면 이제 행동을 실천해서 꿈을 현실화시키는 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힘이 바로 독립의지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즉 비전을 창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비전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비전을 창조하는 힘은 상상력과 양심이라고 본다면은 현실 속에서 비전을 창조하는 힘은 독립의지의 힘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자아의식, 나는 삶의 창조자라는 것, 두 번째 상상력과 양심, 자 마음속의 비전을 창조하는 것,
세 번째 독립의지, 현실 속에서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선택의 힘을 키우게 되고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은 뭐냐면 네 가지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지능. 자, 우선 지능 이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욕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살며, 시작. 살며 배우며, 배우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유산을 남긴다. 유산을 남긴다. 이 네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자, 우선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되고, 자, 배움과 성장, 배우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 자, 사랑, 자, 사랑의 힘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긴다. 자, 유산이라는 게 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자, 에머슨은 성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머슨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보다 태어난 이후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유산을 남기는 게 작게는 우리 가족의 어떤 전통 문화를 더 나은 전통이나 문화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것도 유산이에요. 자, 직장 은퇴하기 전에 이 직장 문화를 더 나은 직장 문화로 만들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어떤 교사 생활의 그 문화를 더 나은 문화로 만들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역사회, 뭐 인천이나 이 부천을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유산이단 말이에요. 유산은 그래서 가족, 뭐 직장, 지역사회, 국가, 더 크게는 세계까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살면 바로 PQ,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살아가는 지수를 신체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PQ. 자, 뭐라고 그랬죠? PQ는 신체 지수입니다. 사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사는 것은 우선 신체가 필요하죠. 신체 건강. 또 살아가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직업. 그래서 이제 신체 건강, 그 다음에 직장, 직업, 그 다음에 어떤 돈 버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제 생존, 이게 PQ라고 합니다. PQ. 그래서 PQ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몸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돈도 잘 벌고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운다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IQ,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자,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은 비전이 만들어지죠. 비전. 그래서 이 배운다라는 건 바로 이제 비전을 만드는 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전. IQ죠. IQ가 낮으면 비전이 없어. IQ가 높으면 비전이 있죠.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아주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정치를 한다든지, 어쨌든 비전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갖다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요. 자기 개발 잘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성공 동기부여, 뭐 어떤 가르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한 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능력은 바로 EQ라고 하는데요. 감성지수.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힘이 바로 이제 EQ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겠죠. 네. 행복한 가족이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할까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이 오겠죠. 자, 나를 사랑하면은 내 삶을 사랑해. 삶에 대한 열정이 오죠. 나를 사랑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스피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바로 이제 EQ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Q 제가 이야기했죠. 뭐 영적 지수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과 연대감을 느끼고 있느냐, 바로 이게 SQ입니다. 자, 나를 뛰어넘어서 나랑 연대감을 느끼는 첫 번째는 뭐죠? 자,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전문적인 직업 영역, 전문 분야, 또 여러분들이 또 애착을 느끼는 그런 어떤 헌신 대상들, 또 나를 초월하다 보면은 뭐 종교를 가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 뭐 부처님. 자, 초월하다 보면 어떤 신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영적 성장, 의식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하나씩 볼게요. 자, PQ 봅니다. PQ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체 건강, 직업적인 성공, 재정, 돈. 자, 세부적으로 볼게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현명한 식사, 식사, 일반 육아, 내부 균형 잡힌 운동, 적절한 휴식, 기분 전환,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관리, 예방적 예방적 사고. 사고, 자,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또 봅니다. 전문성, 유능한 커리어 관리, 재정, 돈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자, 돈을 버는 돈을 버는 능력. 능력,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을 제대로 쓰는 능력. 자, 일단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EQ 사랑하며 에너지 레벨을 보겠습니다. 우선 나를 사랑하는 힘이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만남 훈련, 자아 강화 훈련, 에너지 훈련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랑 중요하죠. 가족 사랑.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 교육, 형제 자매 아름다운 집안 전통 만들기. 자, 참만남 심리 가족 중요하죠. 제가 주창하는 참만남 심리 가족. 참만남 심리 가족이 만들어지면 사랑은 그냥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의 긍정적 연주, 공감적 이해, 진정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훈련하고 있는 스피치, 소통,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리더십 중요합니까? 네. 네, 그게 되어야 관계를 좋게 만들죠. 그래서 스피치 훈련, 소통 훈련,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훈련, 승승 인간관계, 신뢰의 힘 이런 걸 키우는 거. 그 다음 세상과의 소통 중요하죠.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쓰기라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IQ 배우며 의식 레벨 배우며 우선 배우는데 자기 개발이 중요하겠죠. 자기 개발 동기부여 강의, 성공학 책 읽기, 긍정문 낭독, 감사 읽기, 관점 바꾸기, 엔터테인먼트 시각과. 그다음에 전문성 키우는 중요하죠. 전문 분야 책 읽기, 자격증 취득하기, 석사, 박사학위 취득하기.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지금 IQ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왜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가르치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것이기 그래요. 그러니까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바로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명강사, 명강의 훈련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듭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 지혜.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지식은 배우는 거고 지혜는 지식 플러스 경험. 자,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깨달음.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즉 지식을, 즉 아는 것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하 그렇네 이 깨달음을 연결시켜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자, 비전을 만드는 게 또 IQ에 들어가는데요. 비전,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유산 볼게요. 영적 지능 5대 요소. 우선 진정성. 자, 내면과 외면의 일치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긍정과 부정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오늘 오전에 우리 참만남 훈련했나요? 네. 참만남 훈련하면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드러냈나요? 네. 감추지 않았죠. 네. 그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영적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실성, 온전함. 자신의 가치와 양심을 충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즉,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데 뭐 내가 좀 실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지 생각을 하는데 늦잠 잡을 수가 있잖아요. 즉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자,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함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의 기본은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타인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여기 바로 성실성입니다.
세 번째 삶의 예술 작가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 의미 있는 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봐, 삶의 방향, 재능, 열정, 가치, 비전을 일치시키고 소명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자기다운 삶을 살고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 의식 성장, 영적 성장, 다른 말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신비다 그랬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으로부터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상 수행을 하거나 자기 체면을 하거나 종교를 가져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 깃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깃든 봉사가 된다는 거. 그 봉사활동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게 바로 봉사가 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와의 상담과 치료를 열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바로 또 봉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충 다 이해했죠. 네. IQ가 뭔지, EQ가 뭔지, PQ가 뭔지, SQ가 뭔지.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긴 사명서를 쓸 거거든요. 제가 얘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쓰면 돼요. 자,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첫 번째, PQ, 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EQ,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세 번째, IQ, 배우며 어떻게 배울 것인가. 마지막 SQ, 유산을 남기는 어떻게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 밑줄 친 부분에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쓰시면 그게 사명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저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산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PQ 살며 나는 신체적으로는 항상 활력이 넘치며 직업적으로는 취미와 특기, 봉사와 휴식을 직업으로 통합시키며 경제적으로는 재정적 자유인으로서 생존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사명에 집중한다. EQ 사랑하며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 깃든 참 만남 심리 가족이 됩니다. IQ 배우며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체험의 시기이다라는 신념으로 평생 수련과 수행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지유사이자 의식 전문가로 성장한다. SQ 유산을 남긴다. 나는 삶의 예술 작가로서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전과 사명에 맞는 자기 전율된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제가 쭉 써놨으니까요. 이걸 참고를 해서 개인 사명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